안녕하세요. 퀀트K 리서치 어거스트 K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에 대해서 키타라고 KITA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리포트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부터 무시무시합니다. 험난한 풍파, 스톰에 대비하라. 야, 무슨 스톰일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요약 부분에 보면은 벌써부터 나오는 것들이 미국의 선거, 트럼프 후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험난한 풍파가 우리 트럼프 2.0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각 스톰, STORM의 그런 약자를 따서 이렇게 이제 주제를 하나씩 써 놓았습니다. 트럼프 2기 미국발의 공격적인 통상 조치. 그러니까 통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물품을 사고 파는 것. 요거를 이제 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 무역에 대해서 트럼프 2기 미국의 공격적인 어떤 통상 조치라든지 주요국의 대응,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중국도 견제하고 관세도 물리려고 하고 이렇게 깽판을 치려고 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좀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수출 기업의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5개 풍파를 잘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톰 부분은 시큐리티 쪽을 이제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그리고 안보 이런 쪽이 좀 이제 연결이 될 것 같다라고 했으면서 2025년도는 안보가 곧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가 되는 해다라고 풀이를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잠시 또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는 트럼프 그리고 관세 관세의 이제 약자를 가지고 또 이제 풀었습니다. 미국에 대해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관세 리스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업에게 단순한 거래 비용 외에 다른 새로운 이제 비용의 이제 생성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관세 외에 투자, 공급망 변경, 공급망 변경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이제 밸류체인들, 그러니까 동맹국들 이쪽으로의 약간 좀 이제 공장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이런 대대적인 전략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특히 수출주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전면적인 보편 관세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 오버 서플라이를 이제 5에다가 넣었는데요. 세계 공장 역할을 했었던 우리 중국이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 개의 공장은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생산성은 오히려 증가를 했죠. 더 좋아졌는데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정확하게 둘로 나뉘었어요. 친중국, 친미국. 그래서 미국 쪽에 친하냐 중국 쪽에 친하냐 이걸로 완전히 갈리면서 수출할 수 있는 곳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이것들로 인해서 이 공급 과잉 쪽에 있는 그런 업종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보호무역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강화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주들 중에서 요런 이제 공급 과잉, 중국의 공급 과잉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요런 기업들 그리고 또 철광, 석유화 이런 전통 제조업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같이 또 이따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R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 리소스에 대해서 또 이제 R이라고 좀 해놨고 이 자원의 신무기화 현상. 여기 이제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에 많이 전 세계가 의존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자원의 신무기화, 그리고 또 이제 리튬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의 리튬의 매장량이 남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또 석유나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뭐 미국에서도 생산을 하고 뭐 중동에서도 생산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제 이원화, 뭐 삼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좀 특정 자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특정 국가, 특정 대륙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자원들을 사용하는 기업들 조심하세요라고 대응하세요, 대비하세요. 대응이 아니라 대비겠죠. 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익히 다 시장에서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M. 결국 M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make, manufacturing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하는데요. 2025년도 많은 국가들이 제조업 부흥을 놓고 경쟁할 거다. 이게 왜냐면 기존에는 중국만이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나뉘면서 중국 외의 국가들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중국과 경쟁 구도에 있었지만 어떤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득을 볼 수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집중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이 되기 위해서 경영 전략을 다시 좀 잘 살피고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좀 자세하게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시큐리티 안보와 생존, 서바이벌까지 좀 엮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기 행정부에서는 이제 요런 이제 기존의 1기 행정부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제재라든지 관세부가 이런 것들을 좀 칼로 휘두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트럼프 2기, 여기 뭐 1기 뭐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근데 뭐 읽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이제 따로 좀 빼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 안보 정책을 통해서 산업 보호와 고용 창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이제 AMPC가 좀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공약했었던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다. 국내에 있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미국에 진출해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이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광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 앞서도 나왔지만 이런 핵심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조금을 안 주면 우리나라 다 철수해야 됩니다.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보조금은 예상이 돼요. 아주 그냥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대신에 약간 좀 관세 위협이 좀 생겨났다. 약간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창출 그리고 경제 안보. 즉, 이 경제 안보를 빌미로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안보와 관련된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들은 조금 이제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사익도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기업들 해외 아웃소싱 중단된 철강, 자동차, 방산, 에너지, AI 주요 핵심 산업에서 뭐 이제 뭐 제조 얘네들은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는 뭐 감면 정책이라는 신기업 정책을 펼치겠지만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들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여기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아름답고 위협적인 관세. 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간선거. 이게 여기 이제 요 글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선거가 26년 11월에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있는데 관세를 너무 심하게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되겠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가 하려고 했었던 어떤 세금 감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산이 줄어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어느 정도의 타협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정말 아름다운 관세는 결국 최종 병기,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대신에 일단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관세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이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 관세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서 뭐 시장이 좀 흔들린다라든지 이럴 때는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진짜 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첨단 기술들
그런 쪽들로는 조금 혹시라도 우리나라 에는 기업들이 조금 이제 연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하는 것도 좀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들을 뭐 쭉 읽어보시면 관세에 대한 내용들 쭉 나와 있고요. 뭐 수입 규제, 뭐 국가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보호무역을 촉발하는 중국발 공급 과잉.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지금 전기차도 뭐 3천만 원대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뭐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단가는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중국발 공급 과잉,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어떤 이런 공급망까지도 좀 위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막겠다, 그걸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뭐 수년간 대규모 산업을 보조금으로 계속적으로 설비를 증설해 왔고, 이게 우리가 LCD를 중국한테 완전히 뺏겨버린 것, 그리고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쨌든 중국 시장이 좀 너무 커지면서 레거시 반도체 영역도 중국한테 뺏겨가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요 디스플레이 시장처럼 반도체들도 레거시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좀 다 뺏기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되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좀 이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신사업 쪽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우리가 관심도를 좀 높여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여기 철강, 석유화학,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쪽들이 주요 공급 과잉 품목들인데, 이 중에서 중국의 어떤 공급 과잉으로 이게 가격이 하락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업종들이 안 좋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런 중국산 저가 공산품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런 품목들에 미국이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우리나라의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천천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또 KITA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또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셔서 다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저 하단에다가 저희 또 이번에도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링크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자원의 무기화, 그래서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에너지 패권 경쟁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는 중국의 핵심 광물 통제까지 좀 이어지는 약간 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특수 소재, 아니면 뭐 특수한 어떤 물질, 화학물질, 아니면 먼저 원자재, 이런 것들 납품하는 기업들, 제조하는 기업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걸 때 좀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소재들. 그리고 이제 제조업 부흥, 이거는 이제 제조업 부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제조업에 한정이 되겠죠. 중국이 이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레거시 반도체를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따라오면서 그런 것들은 이 제조업 부흥에 선택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대신에 AI 반도체, 같은 반도체 영역이더라도 뭐 HBM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우리나라가 또 이제 중국을 따돌리고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쟁의 이막이 시작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경쟁의 이막, 이번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러니까 당근보다 이제 과거에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당근이 많았어요. 보조금 주겠으니까 우리나라에 지어주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죠. 채찍이 생겼습니다. 관세라는 게. 관세 매길 테니, 야, 관세 매길 거야. 지어라. 과거에는 보조금 줄게, 지어, 이거였는데 지금은 관세 내기 싫으면 지어.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약간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는 기업들이라든지,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 약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는 뭐 참고문헌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뭐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어떤 통상의 스톰, 이것들을 대비하자, 뭐 이런 이제 취지로 나온 리포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퀀트K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이제 12월부터 1분기 K찬스를 통해서 좀 이제 대비를 해왔죠. 일단 12월 말부터, 12월 중순 이후부터 좀 오픈했던 이번 1분기 K찬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아직도 안 올라가는 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서 이런 글로벌 통상의 스톰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